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42년간 심혈관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말입니다. 제 경력 동안 18,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꼭 나눠야겠습니다. 석 달 전 한 여성분이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박 씨는 76살이셨습니다. 웃으시며 들어오셔서 몸 상태가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죠. 최근 검진 결과도 깨끗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정상, 혈압 정상, 담당 의사가 모든 게 좋다고 했답니다. 이 주 후 응급실에서 박 씨 따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부엌에서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대규모 뇌졸중이었습니다. 생명은 건지셨지만 이제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실 수 없습니다. 식사도 스스로 하실 수 없습니다. 따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건 이겁니다. 박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70살 이상 어르신의 90%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동맥에 똑같은 문제가 쌓이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손톱을 보세요. 세로로 난 줄이 보이십니까? 검은 선이 있습니까? 이제 귀 뒤를 만져보세요. 턱과 목이 만나는 부분 말입니다. 작은 혹이나 딱딱한 부분이 느껴지십니까? 마지막으로 최근에 계단을 오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예전보다 난간을 더 잡게 되셨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계속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5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3년간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혈압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증상일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세한 칼슘 침착물이 딱딱해진 플라크와 결합하여 동맥에 조용히 좁아지는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일반 검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진행되면서 임계점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 임계점을 넘는 순간 여러분에게 약 10초가 주어집니다. 쓰러지기 전 10초, 모든 게 바뀌기 전 10초, 모든 일을 자녀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되기 전 10초입니다. 저는 지난 10년을 이 연구에 바쳤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걸 겪으시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일은 하나셨습니다. 건강하셨고 활동적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 바닥에서 어머니를 발견하셨습니다. 대규모 심장 사건을 겪으신 겁니다. 병원에 모셨지만 손상은 이미 일어난 후였습니다. 제 의학 지식으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늦기 전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를 찾는 걸 제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기존 의학이 완전히 놓치는 신호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실제로 이런 침착물을 분해할 수 있는 자연 효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65살이 지나면 이 효소를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요? 다시 켤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여러분 몸에 예상치 못한 곳에 나타나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맥 유연성을 돕는 간단한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치료에 대해 들으신 모든 것이 왜 진짜 문제를 놓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동맥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최근 검진 결과가 진짜 위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73입니다. 42년간 서울에서 심혈관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이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멈추세요. 거울 앞으로 가세요. 귓볼을 보세요. 귓구멍 아래에서 귓볼 가장자리까지 대각선으로 난 주름이 보이십니까? 보이신다면 여러분의 동맥이 이미 도움을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듣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 겨울 78살 여성분이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따님이 2시간 후에 발견했습니다. 살아나셨지만 다시는 걷지 못하실 겁니다. 쓰러지시기 3달 전 정기 검진을 받으러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혈압도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귓볼을 보고 그 주름을 발견했습니다. 손톱을 확인했더니 이전보다 약간 더 휘어져서 숟가락 뒷면처럼 손끝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건 노화의 징후가 아니었습니다. 동맥이 질식하고 있다는 절박한 신호였습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70살 이상의 90%가 제가 미세 동맥 협착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의사가 확인하는 콜레스테롤 막힘이 아닙니다.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혈액 검사로는 완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동맥 안에서 미세한 칼슘 결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몸이 분해할 수 없는 딱딱한 플라크에 달라붙습니다. 달마다, 해마다 이 침착물들이 파이프 안에서 자라는 나뭇뿌리처럼 좁아지는 패턴을 만듭니다. 혈압은 정상으로 유지됩니다.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해서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 칼슘 침착물들이 혈액 속 지방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동맥은 언제든 산산조각 날 수 있는 딱딱한 유리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23년 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라는 69살 남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설악산 등산 여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기운이 넘치셨습니다. 건강 보고서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귓볼에 그 주름이 있었고 손톱에 미묘한 곡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추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정기 검진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는 특수 CT 촬영이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주요 동맥들이 43%나 좁아져 있었지만 좁아진 부분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미세했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슴 통증도 없었습니다. 숨가쁨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본 지 6주 후 그는 산길을 걷다가 동맥 시스템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는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 사망했을 것이고 부검 결과는 단순히 노화로 인한 대규모 심장마비라고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만 매일 400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비극은 그것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제가 황금 시간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행동하면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이상을 느끼기 전입니다. 증상을 느끼는 순간 이미 황금 시간의 60에서 70%를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보상작용을 하고 위험을 숨기다가 갑자기 더 이상 보상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뇌졸중이 여러분의 독립성을 앗아갔다는 이유로 여러분에게 식사를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화장실 가는 것을 도와주는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이 심장이 멈추는 날인지 궁금해하며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미세한 좁아짐을 되돌릴 방법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의 몸에 절실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가기 전에 이러한 칼슘 침착물을 분해하는 신체의 자연 효소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동맥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주치의가 절대 말해주지 않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5분짜리 검진 중에 이것을 찾을 시간이나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혈관 내부에서는 제가 이중 위협 형성이라고 부르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만이 아닙니다. 칼슘만이 아닙니다. 둘 다 치명적인 동반자 관계로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맥을 정원용 호스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작은 모래알들이 내벽에 달라붙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칼슘입니다. 그런 다음 끈적한 타르가 그 모래알들을 덮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산화된 플라크입니다. 층층이, 해마다 이 조합이 여러분의 동맥을 너무 천천히 좁혀서 어느 날 계구부가 너무 작아져 혈액이 통과할 수 없을 때까지 절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똑똑합니다. 한 부위가 좁아지기 시작하면 막힌 부분 주변에 새로운 작은 통로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측부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느낍니다. 잘 걷습니다. 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우회 경로들은 취약하고 일시적입니다. 고속도로가 아니라 비포장 도로 같은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시스템을 강타하는 순간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와 과식, 강한 감정, 그 좁은 통로들은 증가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심장마비가 발생합니다. 그때 뇌졸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 환자의 90%가 응급상황, 전날 완전히 정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4세 박 씨였습니다. 그는 아파서가 아니라 건강 프로그램을 본 딸이 고집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5km를 걸었습니다. 가슴 통증도 없었습니다. 숨가쁨도 없었습니다. 3개월 전 정기 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게 나왔지만 의사는 식단만 조심하고 내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곧 말씀드릴 특수 촬영을 했을 때 저는 그의 좌전하 행동맥, 우리가 과부제족이라고 부르는 혈관이 78% 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78%였습니다. 그는 시한폭탄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딸이 고집하지 않았다면 박 씨는 오늘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침묵의 진행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적응하고 보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미세한 칼슘 결정은 표준 혈액 검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사는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 수치들 중 어느 것도 혈관벽 내부에서 굳어지는 칼슘 침착물에 대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검사들 중 어느 것도 동맥 유연성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딱딱하고 석회화된 동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손목 안쪽을 만져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부드러운 박동은 잘 익은 복숭아를 누르는 것처럼 부드러운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동맥이 석회화되면 금속 파이프처럼 딱딱해집니다. 심장은 이 딱딱한 관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훨씬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높은 혈압을 만들고 그것은 동맥벽을 더욱 손상시키고 그러면 더 많은 칼슘과 더 많은 플라크를 끌어들입니다. 해마다 가속화되는 악순환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5가지 경고 신호는 혈류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몸이 필사적으로 알리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손톱에 세로 줄은 손톱 밑을 공급하는 작은 모세혈관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귓불을 가로지르는 대각선 주름, 우리는 이것을 프랭크 징후라고 부르는데 귀의 작은 혈관들이 만성적인 순환 불량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들은 비명을 지르기 전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미리 알려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제 여러분, 몸에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곳에 나타나는 3가지 숨겨진 경고 신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이 신호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그저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것들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동맥의 응급 신호입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손톱에 있습니다. 지금 손톱을 보세요. 자, 손을 들어보세요. 일어나서 자세히 보세요. 손톱 밑부분에서 끝까지 세로로 난 줄이 보이시나요? 가로줄이 아니라 작은 골짜기 같은 세로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건조한 피부나 비타민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이 줄들은 손톱 밑에 가장 작은 혈관인 모세혈관에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칼슘 침착물이 미세 순환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 혈액이 손톱의 작은 혈관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동맥계가 경직되기 시작하는 가장 초기 신호입니다. 저는 서울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동맥 침착물을 제거했을 때 8주에서 12주 이내에 손톱줄이 더 매끄러워졌습니다. 신체가 마침내 다시 적절한 순환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귀주름입니다. 거의 아무도 이것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충격적입니다. 지금 당장 귓볼을 만져보세요.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세요. 귓구멍 아래에서 귓볼 가장자리까지 대각선으로 난 주름이나 접힌 자국이 느껴지시나요? 의학 연구에서는 이것을 발견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프랭크 징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름은 유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귓볼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경화되고 석회화된 동맥벽으로 인해 무너질 때 나타납니다. 귓볼에는 연골이 없고 피부와 작은 혈관만 있습니다. 순환이 떨어지면 조직이 부피를 잃고 안쪽으로 접히면서 그 주름이 생깁니다. 한국과 국제적으로 여러 연구들은 이 귀주름이 있는 사람들이 관상동맥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의 여성이었습니다.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즉시 귀주름을 보았습니다. 정밀 영상 검사를 했더니 관상동맥이 68% 막혀 있었습니다. 가슴 통증도 없었고 숨가쁨도 없었습니다. 그냥 귀에 주름이 있고 피곤함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가 곧 알려드릴 효소 활성화 프로토콜을 시작했고 4개월 이내에 추적 검사에서 막힌 부분이 4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 주름은 여전히 있지만 지금은 훨씬 덜 두드러집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특정 패턴을 가진 차가운 사지입니다. 겨울에 손이 차가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확한 패턴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끝과 발가락이 차갑지만 몸의 한쪽에만 그렇거나 한쪽이 훨씬 더 차갑습니다. 왼손은 얼음처럼 차갑지만 오른손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오른발은 항상 얼어붙지만 왼발은 괜찮습니다. 이 비대칭성이 핵심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은 몸의 한쪽 주요 동맥에 다른 쪽보다 칼슘 침착물과 플라크 축적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액이 그쪽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해야 할 황금 시간입니다. 무감각으로, 그 다음 통증으로, 그리고 조직괴사로 진행되기 전에 말입니다. 왜 이 세 가지 징후가 그렇게 자주 함께 나타날까요? 모두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동맥벽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있습니다. 침착물은 미세하게 시작해서 수년간 조용히 자랍니다. 이제 5가지 경고 신호와 아침 루틴을 이해했으니 제 프로토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서울병원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부분입니다. 동맥 칼슘 침착물을 적극적으로 녹이고 혈관의 유연성을 회복시키는 특정 음식과 영양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공유하려는 것은 심장 건강에 대해 들어온 거의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생선 기름 보충제를 즉시 버리세요.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시중의 대부분의 생선 기름은 입에 닿기도 전에 산화됩니다. 산화된 오메가 오일은 동맥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염증을 일으켜 동맥을 더욱 손상시킵니다. 매일 비싼 생선 기름을 먹는데도
동맥이 왜 악화되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찾아온 수백 명의 환자들의 혈액 검사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보충제 산업은 여러분이 이 진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토키나제라는 특정 화합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발효된 콩에서 나오는 천연 효소입니다. 23년간의 심혈관 진료에서 동맥벽의 피브린 침착물과 칼슘 축적을 분해하는데 이만큼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류에서 작은 가위처럼 작동하여 칼슘과 콜레스테롤을 단단한 플라크로 가두는 끈끈한 단백질 그물을 잘라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발효콩을 한 번 먹고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일관된 매일 섭취가 필요하고 타이밍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빈속에 발효 된장국을 드세요. 위산이 낮을 때, 즉 일어난 직후가 효소가 가장 활성화될 때입니다. 제대로 발효된 된장 2숟가락을 뜨거운 물에 넣으세요. 다른 어떤 것도 입술에 닿기 전에 마시세요. 동맥 유연성에서 측정 가능한 결과를 보려면 최소 90일 동안 이것을 하세요. 둘째, 석류를 섭취해야 합니다. 가게에서 파는 석류 주스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저온살균되어 중요한 효소가 파괴됩니다. 신선한 석류씨가 필요합니다. 매일 반 컵씩입니다. 석류에는 푸니칼라긴이 들어있는데 한국 대학 연구에서 6개월 만에 동맥 플라크 두께를 최대 30%까지 줄이는 것으로 입증된 화합물입니다. 푸니칼라긴은 신체의 자연적인 산화질소 생성을 활성화하여 동맥벽에 이완하고 확장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딱딱하고 좁은 관과 정반대입니다. 셋째, 이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마늘이 필요하지만 생마늘은 노인들에게 위장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 제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 4쪽을 가져오세요. 칼에 평평한 면으로 완전히 으깨세요. 공기에 노출된 상태로 정확히 10분간 두세요. 이것이 알리신 화합물을 활성화합니다. 그런 다음 섞으세요. 으깬 마늘을 생꿀 2스푼에 넣으세요. 씹지 말고 이 혼합물을 삼키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이렇게 하세요. 꿀은 위장을 보호하고 알리시는 혈류로 들어가 동맥벽에 새로운 칼슘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넷째, 마그네슘이 필요하지만 알약으로는 안 됩니다. 영양제의 마그네슘은 노화된 소화기관에서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호박씨에서 마그네슘을 섭취해야 합니다. 정확히 매일 30g, 약 3스푼 정도입니다. 마그네슘은 자연의 칼슘 채널 차단제입니다. 과도한 칼슘이 동맥 근육세포로 들어가 수축하고 굳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충분한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슘은 있어야 할 뼈에 머물지 않습니다. 연조직과 혈관으로 이동하여 우리가 싸우고 있는 위험한 침전물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저녁 레몬을 넣은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은 수면 시간 동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탈수 상태에서 혈액 점도를 낮게 유지합니다. 신선한 레몬 반 개를 넣어보세요. 비타민C는 몸이 콜라겐을 생성하도록 도와 플라크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동맥벽의 미세 손상을 복구합니다. 이 5가지 영양 전략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함께 작동합니다. 하나만 골라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수년간의 무증상 손상을 되돌리기 위해 5가지가 모두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다음 의료 응급 상황이 오기 전에 행동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몸의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나타나는 5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들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제병원에서 수천 번 이것들을 봤고 매번 그것들은 큰 사건을 일으키기 직전의 위험한 동맥 협착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세요. 제가 설명하는 동안 여러분 자신의 몸에서 이 5가지 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 3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 첫 번째. 지금 귀볼을 보세요. 손가락으로 피부를 따라 만져보세요. 귓구멍에서 귓볼 아래쪽 가장자리까지 대각선으로 이어지는 주름이 느껴지나요?
이것은 의학문헌에서 프랭크 징후라고 불립니다. 제 진료에서 이 주름이 있는 70세 이상 환자의 82%가 심각한 관상동맥 폐색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주름은 귓볼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 혈관이 산소 부족으로 고통받기 때문에 형성됩니다. 조직이 무너지면서 이 주름을 만듭니다. 양쪽 귀에 이 주름이 있다면 위험은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거울을 들고 양쪽 귀를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경고 신호 두 번째. 손톱입니다. 검지손가락에 손톱을 눌러서 색을 보세요. 정상적으로는 하얗게 변했다가 압력을 풀면 즉시 분홍색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시간을 재보세요. 분홍색으로 돌아오는데 3초 이상 걸린다면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입니다. 강남에서 온 76세 박씨 환자가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톱 재충전 시간은 6초였습니다. 동맥 스캔을 했을 때 3개의 주요 혈관에서 70% 폐색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심장마비가 오기 2주 전이었습니다. 그가 이 간단한 손톱 검사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제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경고 신호 세 번째. 한밤중 화장실 테스트입니다. 매일 밤 소변을 보러 2번 이상 일어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광이나 전립선을 탓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동맥이 막히면 심장이 낮 동안 효율적으로 펌프질할 수 없습니다. 다리와 복부에 체액이 쌓입니다. 밤에 누우면 이 체액이 마침내 혈류로 돌아옵니다. 신장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해야 하므로 계속 소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방광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혈관계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매일 밤 3번이나 4번 일어난다면 동맥 시스템이 심각한 문제에 처한 것입니다. 경고 신호 네 번째. 지금 손바닥의 주름을 확인하세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손을 펴고 손바닥을 가로질러 가로로 이어지는 가장 깊은 주름을 보세요. 밝은 빨간색이거나 진한 빨간색인가요? 손바닥의 나머지 부분과 같은 분홍색이어야 합니다. 이 주름이 눈에 띄게 더 어둡거나 더 붉다면 미세순환이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손의 작은 모세혈관은 수년간 칼슘 침전물이 적절한 혈류를 막아 이미 손상되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협심증이 발생한 환자의 90%에서 이것을 봅니다. 경고 신호 5번째, 계단 테스트입니다. 내일 아침 아무것도 먹기 전에 정확히 10개의 계단을 정상 속도로 올라가세요. 맨 위에 도착하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심장이 세게 뛰어 거의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숨을 고르어야 하나요? 건강한 동맥 시스템은 심박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고 10개의 계단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숨이 차거나 심장이 뛰고 있다면 동맥이 너무 좁아서 심장이 막힌 통로를 통해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신호를 즉시 적어두세요. 오늘 자신을 확인하세요. 배우자를 확인하세요. 이 신호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발생하기 몇 년 전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행동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한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구한 아침 효소 활성화, 루틴을 통해 이러한 신호를 정확히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동맥 상태에 대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칼슘 연쇄 효과라고 부르며 이것을 이해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서울 제 병원에서 70세 이상의 환자를 진찰할 때 저는 누가 앞으로 6개월 내에 심장 사건을 겪을지 충격적인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만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표준 검사가 완전히 놓치는 이 숨겨진 칼슘 패턴을 이해함으로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동맥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미세한 칼슘 결정이 동맥벽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 결정체들은 너무 작아서 초기 단계에서는 일반 영상검사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칼슘 침착물들은 작은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 입자들을 끌어당기고 가두어서 굳은 플라크층을 겹겹이 만듭니다. 정원용 호스 안에 콘크리트 벽을 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방울 한 방울 하루하루 지나면서 통로가 좁아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메커니즘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 부위에 평활근 세포를 보내서 손상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 세포들은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대신 칼슘 기질에 갇혀서 오히려 경화 과정을 가속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의 콜레스테롤 약물이 종종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치료하지만 모든 것을 제자리에 가두는 칼슘 토대는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봐왔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박 여사라는 74세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일반 건강검진에 따르면 완벽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세한 동맥 유연성 평가를 실시했을 때 그분의 동맥은 15년 더 나이 든 사람의 경직도를 보였습니다. 칼슘 연쇄 반응이 이미 중요한 단계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은 단지 좁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부서지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동맥이 이렇게 석회화되면 확장하고 수축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이 딱딱한 벽에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결국 한 부분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이 파열 부위에서 즉시 응고됩니다. 그 혈전이 몇 초 만에 동맥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진 결과가 정상이라던 사람들이 경고바 없이 갑자기 사망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제가 앞서 언급한 5가지 경고 신호는 모두 이 같은 칼슘 연쇄 반응 문제를 가리킵니다. 손톱의 세로 줄무늬는 손톱 밑을 공급하는 작은 모세혈관이 이미 경직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귓불의 대각선 주름, 의학에서 프랭크 징후라고 부르는 것은 귀의 섬세한 혈관들이 석회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뜻한 방에서도 발이 차갑다는 것은 다리의 동맥이 좁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약지 검사는 유연성 손실을 직접 측정합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칼슘 침착물을 분해할 수 있는 천연 효소를 생산합니다. 문제는 65세 이후에 이 효소의 생산량이 절반 이상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칼슘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방어 시스템이 느려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발한 프로토콜은 이 효소 시스템을 재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칼슘 보충제를 먹거나 음식에서 칼슘을 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이것은 동맥 칼슘을 녹이는 효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특정 영양소를 몸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박 여사가 단 8주 동안 이 프로토콜을 따랐을 때 그녀의 동맥 유연성 측정치가 42%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칼슘 연쇄 반응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되돌리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하면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이 동맥들을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제공한 것과 같은 단계들이며 증상만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다루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아침 효소 활성화 음료입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마십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한데 찬물은 수면 후 확장되어야 할 때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레몬은 동맥벽에 칼슘을 가두는 단백질망인 피브린을 특별히 표적으로 하는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를 몸에서 활성화합니다. 단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60일 동안 이것을 하십시오. 둘째, 단백질 재균형 규칙입니다. 매일 정확히 55g의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고기가 아닙니다. 고기 단백질은 너무 조밀하고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염증성 부산물을 만듭니다.
대신 부드러운 두부 2모, 계란 3개,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 손바닥 크기 한 조각을 드십시오. 그 조합은 손상된 동맥 내벽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아미노산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아침에 두부를, 점심에 계란을, 저녁에 생선을 드십시오. 이 타이밍이 다른 회복 주기를 활성화합니다. 셋째, 수면을 위한 15도 규칙입니다. 자는 동안 상체가 15도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얇은 베개 2개를 사용하거나 책으로 침대 머리 쪽을 올리십시오. 평평하게 누우면 칼슘이 풍부한 혈액이 8시간 동안 경동맥에 고여서 침착을 가속화합니다. 이 15도 각도는 밤새 목 혈관을 통해 부드러운 흐름이 계속 움직이도록 합니다. 제 환자의 70%가 이것만으로 3주 내에 목 순환 개선을 봅니다. 넷째, 오후 손가락 압박 운동입니다. 정확히 오후 3시에 코르티솔이 떨어지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때 각 손가락 끝을 10초 동안 단단히 누릅니다. 왼손 엄지부터 시작해서 각 손가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손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동맥 플라크를 분해하는 저장된 효소를 방출하도록 하네 신호를 보내는 경락 지점을 자극합니다. 고대의 지혜가 이제 현대 압박점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3시 타이밍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코르티솔이 가장 낮을 때여야 합니다. 다섯째, 즉시 특정 음식 하나를 제거하십시오. 라면 먹기를 중단하십시오. 모든 브랜드, 모든 종류입니다. 라면의 나트륨은 일반 소금이 아닙니다. 혈류의 칼슘과 결합하여 일반 소금보다 5배 빠른 속도로 동맥 침착을 가속화하는 결정화된 형태입니다. 저는 영상 스캔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2 환자가 동일한 식단을 먹었는데 한 명은 일주일에 2번 라면을 먹고 다른 한 명은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라면을 먹은 사람이 40% 더 높은 칼슘 점수를 보였습니다. 오늘 버리십시오. 이제 인천의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4세입니다. 그분은 제 클리닉에 오셨을 때 가슴 답답함 없이 계단 한 층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칼슘 수치는 위험 범위에 있었습니다. 이 5가지 단계를 정확히 따랐습니다. 60일 후 추적 검사에서 칼슘 침착물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일 후에는 작은 침착물들이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6km를 걷습니다. 지난달 남산타워 꼭대기에 서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명절 이후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동맥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세한 손상은 시작한 후 회복하는 데 6개월이 걸립니다. 하루를 미룰 때마다 회복 기간에 일주일이 추가됩니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와 손주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적어주세요. 독립적이고 건강하게 지내겠다는 약속으로요. 지금 적어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 중 65세 이상 모든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는 생명을 구하지만 사람들이 들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공유하지 않으면 알고리즘이 그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가족 단체 채팅방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동맥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만 제공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미지근한 레몬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올바른 단백질 55g, 15도 수면 각도, 3시 지압. 라면은 절대 금지.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23년 동안 연구에서 발견한 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5가지 동맥 경고 신호 중 어떤 것을 먼저 확인하시겠습니까? 손톱입니까? 귓불주름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심혈관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김 박사의 프로토콜이 필요한 70세 이상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심장 건강이 이것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